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오늘 5월 10일 방송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내일이 목요일, 내일이 이제 5월 옵션 만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포인트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딱 그 정도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기 플레이가 가동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 밤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것이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금융 투자가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금융 투자의 오늘 매도는 아마도 이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이후에 우리 시장의 향배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난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밀렸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2.18포인트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대형주들이 좀 더 밀려가지고, 원래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코스피 나누기 코스피 200 이렇게 하면은 1포인트당, 그렇죠? 1포인트당 얼마의 이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2496 나누기 326 326. 그럼 이제 1포인트당 7.6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죠? 뭐 8포인트 정도 치고, 그러면은 지수로 뭐 1.5포인트면은 13포인트 정도 되고, 2포인트면은 16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대형주들이 예, 약했고, 중소형주들은 강했고, 뭐 이렇게 되게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어요. 이게 눈에 띄는 거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은 90전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은 매수를 했어요. 그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하되, 문제는 호가를 올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호가를.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디를 샀느냐? 운수장비 샀어요. 또 자동차를 산 거겠죠. 자동차 아니면 기자재 이쪽을 매수를 했고, 지금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를 팔았는데, 이게 아마 2차전지도 끼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인덱스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트는 여전히 좀 늘어집니다. 이동평균선이 꼬여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 주봉도 계속해서 뭐지 그 5주봉에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저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월봉도 지금 20개월봉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업종 볼까요? 업종을 보면은 그죠, 대형주, 중형주가 약했고 소형주가 빨간색인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트래킹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것도 좀 밀렸고, LG화학도 밀렸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이고, 올라간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기아, 그다음에 LG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하고 LG전자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밀리는 것은 CS윈드. 오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제로소멸인가요? SK이노베이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이 좀 팔았다고 해요. 상속세 낸다고. 금호석유, 금양, 대저양,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도 좀 밀려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게 좀 많이 밀렸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쳐다만 보자라고 했던 거죠. 루닛, 인텔리언테크,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이어플로, 그리고 ENS텍, 윤성, FNC. 잠깐 보자. 제가 현대바이오가 아니고 이어플로인데, 그죠? 이어플로우가
인슐린 패치 그거죠. 니오플로우가 맞아요. 이게 인슐린 패치를 하는 거네요. 일단 뭐,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지가총 상위 정도를 보셨죠? SNS 텍, 윤성 FNC, 그렇고, 윌리엄슨 위메이드 카나리아 바이오 하이드로리튬 보로노이 에코프로, 이런 거 괜찮고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 에탄올, 이게 이제 사탕수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사탕수수, 자동차 경량화 수혜주, 그리고 이제 저가 실용품 화장품들이 있는데, 중국 수출이 워낙 안 되니까 뭐 중국 누구를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움직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밀리는 건 뭐 다양하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들 움직이는 거 보면 연속성이 결여된 그런 적이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국제유가는 치고 올라옵니다. 뭐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도 더 이상 밀리지는 않네요. 금값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마찬가지. 요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만기인데 오늘 현재까지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코스피 200이 326이잖아요. 요 정도가 지금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온다면 327.5. 내일은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돼도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그렇죠? 강보합 정도로. 내일도 지금 이제 메이저인 금융투자가 완전히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내일 대화에 안 내리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금리는 오늘 보합 혼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발표되는 지표가 바로 이제 CPI가 되겠는데요. 지금 전망치는 5%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관리 가능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인데 지금 5%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뉴스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미국 CPI 발표 앞두고 2,500선 분기 화장품주 강세를 보였다. 예, 현대차와 기아차 2% 넘게 올랐고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호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한 것이고요. 결국은 미국의 IRA 거기에 보조금 지급에서 빠져도 아마도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벌충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장품도 보면은 식약처가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화장품 규제 기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간이 뭐합니까? 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지금 완전히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 쪽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무슨 일입니까?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어갔다. 연체율이 10%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네요. 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0% 웃도는 나타났다. 대내외 금융환경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PF 부실 우려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그런 얘기거든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 지난 12월 말이잖아요. 지금 더 늘어났겠는데, 그렇죠. 이게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내관이 되는 거죠. 특히, 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연체율이 높아져서 흔들흔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CS윈드가 1분기 영업이익이 246억, 전년 대비해서 160% 올라갔는데,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태양광,
풍력, 이쪽은 된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실력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 얘기하면 다 빨갱이 소리를 들어.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많다 보여지고.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2, 3분기 반도체 경기 저점, 수출 개선 물가 변화. 자, KDI라고 하는 것이 국책연구원입니다. 국책연구원. 근데 여기는 그냥 저기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정부 입맛에 맞추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지금 감산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급 측에서 타이트해지면 이 현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 글로벌적인 그 반도체 경기는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활로가 없대요. 활로가.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지금 이제 우리의 빈자리를 대만이 다 채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 하락 안 하면 언제든지 금리 인상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구조로 보면, 물론 연준 의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연준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13개 연방은행의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 중에 제일 대빵이 누구냐?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이 뉴욕 연은 총재는 지금까지 유태인이 아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는 언제든지 재무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본인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지분이 한번 보죠.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가 긴축 재정이 경제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추가 긴축이 가능하다라고 경고했다. 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왜냐면 연준이 다시 매파로 돌아서느니 뭐니 하면서 아주 이게 헛떡지에 불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좀, 이 이야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CNBC에 따르면은 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마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페드 내 3인자를 꼽히는 윌리엄스 총재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년 안에 연준의 목표인 2%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그 사이에 풀어놓은 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양적 긴축하고 하더라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는 출렁출렁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길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내일 이 만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내일은 크게 변동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